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 급등이 화제입니다. 금년 들어서 무려 140%나 올랐고, 여러분들 되게 오늘 궁금해 하시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테슬라 주가가 5가지 이유로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설명이 되는 그런 이유들이어서 그 내용을 제가 찬찬히 풀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2021년 11월에 주가가 400달러 넘는 고점을 찍었죠.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75% 급락을 해서 올해 연초 1월 6일에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75% 하락을 14달 사이에 1년 2달 사이에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한 5, 6개월 동안 140% 급반등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길게 여기 5년짜리 테슬라 주가 차트인데 5년 동안 보면 주가가 11배 급등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 한 달 사이를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거의 매일 지난 2주 동안은 올랐던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주가가 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일 거래일이 있으니까 하루에 평균 한 2%씩 오른 것인데,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우리 서학개미들 가장 최다 보유 종목이고, 미국에도 좋아하는 투자가가 너무 많죠. 반면에 또 NT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뺀 유통 물량 중에 그 공매도 비율이 연초에도 3.6%, 최근에 여전히 3.5%여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가캡 8이라고 그러죠. 빅테크 5개,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그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급등을 하면 견디지 못해서 주식을 다시 환매수를 해요. 환매수를 하고 다시 숏을 공매도를 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아마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들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다시 사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하지만 또 높은 나름대로 자기 주가에서는 다시 또 공매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율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크게 보면 3개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총 1위인 그 테슬라, 시총이 연초 4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의 리그에 있고, 두 번째는 페라리, 포르쉐 같은 그 슈퍼 럭셔리 카들 다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이 명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 페라리, 포르쉐는 주가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40%씩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높죠. 명품 럭셔리 밸류에이션 같이.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가 있으면 유럽은 럭셔리다, 이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차 포함해서 토요타, 폭스와겐, GM, 기라성 같은 자동차,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지만, 이들 회사들의 시총은 테슬라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특히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주는 그 프리미엄 수준이죠. 평가하는 수준을 보면 토요타가 좀 높다고 하지만 8배, 폭스와겐, GM이 4배, 6배, 현대차가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지만 5배.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 톱10에 들어있는 이 모든 회사가 과연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현대차는 전기차도 잘하고, 최근에 그 자율주행 쪽으로 이런 그 엔지니어 디자이너도 많이 뽑고 모멘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확실히 살아남을 회사이고, 일본의 토요타 같은 데 살아남겠지만 닛산, 혼다 아니면 유럽의 자동차 한두 개는 통폐합이 되거나 인수당하거나 이제 해체 심지어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면,
테슬라가 시총이 400조 원에서 1000조 원이 된 것은 이익의 상향의 조정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마진이 좀 내려오면서 이익 추정은 조금 하향 조정이 돼서 순수하게 주가가 오른 것은 re-rating, 퍼가 20배에서 50배가 된 그런 요인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5일 날 연초에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를 위협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는 장기 보유에 적합한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파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장기 보유하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테슬라 퍼가 그 당시에 20배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 저평가됐었고 소프트웨어의 절대 우위를 기억하자 그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빨간 박스를 쳐놨죠. 그래서 그때 논리가 2027년이 되면 매년 자동차 판매 대수가 25%씩 성장해서 매출액은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60조 원쯤 되죠. 여기에 15% 순이익률을 곱하면 한 300억 달러, 한 40조 원의 순이익을 벌 텐데 최소한 시총이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 원은 가는 게 최소한 가장 진짜 보수적으로 본 테슬라의 가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급반등해서 더 이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금년에 급반등한 이유는 크게 5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이번에 오픈 AI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AI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주가가 오르는데 테슬라의 AI 실력을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일론 마스크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AI 회사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보트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결국은 그런 회사로 가는 중입니다. 되게. 두 번째는 포드가 5월 말에 먼저 그러더니 GM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그러니까 고속 충전 시설이죠. 미국의 고속 충전 시설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테슬라와 맺어서 어떻게 보면 무릎 2개 중에 하나를 굽는, 그래서 테슬라의 절대적인 슈퍼차징 네트워크의 우위, 인프라의 우위를 이번에 다시 일깨워줬고, 어떻게 보면 애플이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갖고 있듯이 테슬라도 그만의 생태계를, 일론 마스크는 당연히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이 한 2년 넘게 출시가 지연이 됐는데 일론 마스크가 한 2번 컨펌을 해줬죠. 특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에도 우리는 3월 말쯤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어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될 것이다. 이제 기정사실화 하니까 큰 새로운 프로덕트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 지금 6월이니까 이제 한 4주 지나면 이제 2분기가 끝나는데, 뭐 7월 말 되면 이제 실적이 얘기가 나올 텐데,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년에 주가가 폭락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빅테크나 이런 고성장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이제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고, 그 다음에 일론 마스크 개인도 테슬라 경영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 못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을 CEO로, 테슬라 CEO로 영입을 했고, 최근에 일론 마스크도 아주 슈퍼 VIP들을 모셔서 진행 쇼를 하고,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GM, 포드의 CEO를 모셔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트위터가 약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론 마스크도 트위터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최근에 테슬라에 훨씬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트위터도 적자가 축소가 된다면 굳이 일론 마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팔 필요가 없다. 이런 호재들이 이제 결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연초에
요즘 우리 전통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우선주를 사자. 왜냐하면 보통 주에 반값에 사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반값에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2배가 되니까, 특히 현대차 우선주, 2우선주를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정의선 회장이 연초 그 신년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대차는 2025년까지 모든 차를 소프트웨어카로 만들겠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가 되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결국 자동차는 이제는 기계공학이 아니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능력이 그 회사의 그 퀄리티, 경쟁력을 좌우한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그 AI 쪽 하는 전문가 그 얘기를 들으면 테슬라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통 자동차 업체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한 4, 5년 아니면 뭐 5, 6년까지 앞서가 있고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전략을 살필 때 그 회사가 어떤 부문의 사람을 뽑는지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보통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은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버텀업으로 산업 기업을 많이 봐왔고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들하고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아는데, 실제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테슬라의 커리어, 테슬라의 이제 구인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 부문별로 어떤 그 사람들을 뽑는지를 이제 아는데, 여기서 보면 실제 테슬라를 그 구인 채용 공고를 보면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AI 회사에 가까운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오토파일럿하고 로보틱 부문,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그 소프트웨어 본부인 팔로알토에 근무하는데, 이건 다 회사 공개된 정보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친 것처럼 오토파일럿 보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뽑고, 머신러닝 오토파일럿의 소프트웨어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자율주행 AI 인공지능의 그 전문가들을 대거 이미 많은 인력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수백 명을 채용 중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더 발전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AI는 테슬라의 그 DNA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론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알고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픈 AI에 대항하는, 본인이 실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는데 샘 알트만이라는 지금 CEO랑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AI 회사를 새로 만들려고 이제 고민 중인데, 실제 테슬라의 그 아주 기본 문화에 그 DNA인 AI가 뿌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라는 인공지능을 사람의 뇌에 연결시키는 사업을 지휘해왔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러면 실제 테슬라 봇까지 해서 결국 이런 부분이 결국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결국 구체화가 된다면, 상업화가 된다면 매출 총이익률이 자동차 뭐 한 20%대보다 훨씬 높은 50%, 7, 8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있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이런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라는 게 널리 알려져서 미국 전 세계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고, 세 번째는 결국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 전 세계에서 굴러가는 그 테슬라 자동차는 그 차 주인이 그 반대를 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에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이유로는 테슬라의 그 어떠한 그 자동차, 전기차 인프라가 재조명이 되고, 특히 전기차 충전, 슈퍼차저라고 그러죠. 보통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데 그 슈퍼차저는 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발표가 있고 나서. 그래서 포드가 그 테슬라의 그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의 슈퍼차저 망이 19,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지한 거는 이제 열어주지 않고 나머지 12,000개를 포드 고객한테 열어줘서, 포드 고객은 자기네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슈퍼차저가 2배가 느는 거죠. 그래서 그때 테슬라랑 포드 주가가 동시에 많이 올랐고, 포드 고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초부터는 어댑터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통해서
테슬라의 차징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고 GM도 6월 8일 한 2주 후에 유사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전 세계에 테슬라가 국내에도 많이 그 슈퍼차저망이 있는데 우리 큰 건물 같은 데 가시면 테슬라 슈퍼차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4만 5천 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에너지 사업을 크게 하는 분 얘기를 들으면 미국에서 슈퍼차저를 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미 테슬라가 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엄청난 비교 우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이 뛰어난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생태계를 테슬라가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을 시장이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 서비스 중심의 회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종합에너지 회사를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져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진다.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 와 있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그러니까 뭐 현대차도 과거에는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의 장기 매출 증가율인데 변동이 되게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양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것을 페널티를 부과한다.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트럭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3분기 말, 멀지 않았습니다. 9월 말에 그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사이버 트럭의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고 실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번에 많이 인도가 되는 건 금년에 아니지만 대량 생산은 이제 내년에 예정이 돼 있고 일부 물량이 출회가 돼서 상당히 프로덕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이제 네 번째 얘기는 그 무난한 실적, 상당히 괜찮은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5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 한 60% 이상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테슬라는 자체 그 판매량을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집계가 되고 나서 세 달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미국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는데 5월은 51%. 특히 그 테슬라의 그 모든 차종이 그 모델 Y랑 모델 3가 $7,500 그 전기 소비자들이 그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 3는 33,000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모델 Y는 4만 달러 미만에서 시작하니까 절대적인 경쟁 우위가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가 좀 덜 팔리죠. 그러니까 현지 생산 그 다음에 부품의 그 로컬화를 하기 전에는 이제 애로사항을 겪을 텐데 반면에 테슬라는 이러한 반사 이익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아주 그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4월에도 7만 대가 넘는 월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5월에는 7만 8천 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는 142%.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하고 판매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만 대면 연율로 90만 대가 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결국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아마 2분기 실적에 많이 그 발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일론 머스크를 그 발목을 잡았던 아킬레스건이 이제 트위터 인수였는데 그 린다 야카리노라고 제가 3프로랑 여기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광고 미디어 업계의 마당발이고 존경받는 리더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그 뽑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워낙 갈출하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 내지 이제 그런 그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린다 야카리노 CEO를 선임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시간을 좀 벌므로써 왜냐하면 광고, 사업, 대정부 이런 쪽에는 이제 시간을 안 뺏기니까 테슬라 경영에 훨씬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그 상해 공장과 그다음에 중국 그런 관련된 대정부 관계를 매니지하려고 중국도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적자 축소가 많이 돼요. 일단은 이게 되게 호재인 게 적자가 많이 나면 일론 머스크가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트위터 적자를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 매도 부담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기여를 해요. 본인이 워낙 주요 인물이니까 이제 VIP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사회를 보는 영상을 최근에 오디오 영상을 4개를 올렸습니다. 정치인인 플로리다 주지사 대선 주자죠. 드산티를 초대해서 그것은 아마 본 사람이 한 420만이네요. 이나 되고 자동차 업계 거물인 GM의 메리 바라 CEO, 포드 CEO인 짐 팔리를 초대해서 각각 뭐 한 40만 명 영상을 봐서 대단히 인기 있는데 트위터에 가입자 수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식으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가 상승이 가팔랐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주가가 뭐 워낙 급상승하는 항상 이제 조정을 받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